황석영 원작 객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서해안 간척 공사장에서 노동조건에 불만을 품은 인부들이 쫓겨나 살벌한 분위기 속에 새 인부들이 보충되어 온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이동혁은 군대를 제대한 후 갈 곳도 없고 기술도 없는 처지라 흐르고 흘러 이 공사장까지 오게 됐다. 여기선 인부들을 최대한 부려먹으며 최대한 적은 임금을 준다. 게다가 감독과 십장, 서기들까지도 갖가지 비리로 노동자들의 몫을 떼먹는 곳이다. 당장 현금이 없는 인부들은 손해를 보면서 전표를 바꾸고, 객지 인부들은 늘어나는 빚을 갚을 때까지 공사장에 묶이게 된다. 궤도차가 시동 걸고 있는 소리가 끊어질 듯하다가 이어지고 있었다. 1, 2, 3, 5 한바의 삼실 사람들로 구성된 물대 작업반은 2계조로 나뉘었다. 1, 2 한바 사람들이 돌을 화차에 싣는 일을 하게 되어 3 한바 사람들과 5 한바의 장씨 일행이 궤도차에 각각 올라탔다. 대위랑 내가 불릴 테니까 다들 돌을 운반하게. 동혁이 자네는 불을 들고 아래로 내려가고. 아, 예. 어때? 불이 차갑지? 아니요. 견딜만 한데요. 어쨌든 잘해보세나. 횃불을 잡고 있는 게 힘든 일은 아니었으나 위에서 바위돌을 굴려내리기 때문에 불을 밝히는 나라 식군들이 다치는 일이 많아 공포감과 추위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장씨와 동혁을 포함한 5사람과 판술이라는 젊은이, 벙어리 5가, 다른 2사람의 신참을 합해서 모두 9명인데 비서라는 자는 어찌된 셈인지 일판에 나오질 않았다. 자, 던지네. 조심하게. 예. 아, 참나. 기운들 다 어디로 간 거야? 저쪽에서 신느라고 눈꼴 뜰 새 없단 말이야. 빨리 비워야 신호 오잖아. 아, 빨리 해. 아, 꿈을 대다가 날 새지 말고 빨리들 해치워요. 저기 십장님이 오니까 일이 잘 안 되는구만요. 아, 도대체, 에휴,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닭다리 싫으면 도급을 맡으란 말이야. 잔업절 모집해야 말이죠. 뽑으라고 말이 내려올 거야. 날품 인부들도 잔업을 시켜줍니까? 공사 지책이 늦어져서 성적이 좋은 작업자 순서대로 맡길 거야. 작업 보고는 각 십장들이 하게 될 것에. 잘 좀 봐줘. 빚 좀 갚게요. 뜯어먹자는 수작이군 하고 대위는 속으로 생각했다. 잔업을 하게 되면 노동자는 스스로 휴식을 절약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초과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 초과량의 수당이 붙게 되지만 노임은 어디까지나 주는 편의 권한에 달려 있었다. 피아먹을 참. 야, 대위! 정신 나갔냐? 아이, 발 깨질 뻔했잖아. 잠시, 우리 잔업 좀 합시다. 한결 나았지만 누가 시켜주나? 장씨가 십장이랑 타협을 보시오. 그런 눈치를 보입디다. 십장이? 그럼 얼마로 할까? 그야 모두에게 물어봐야죠. 뭐래도 2팔째 이상은 주지 말아요. 갈자로 잡은 건 저쪽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가? 마시다.
28대는 어림없을걸. 아무래나 잔업이 훨씬 부드럽지. 대이 빡빡하게 굴어봤자 다 우리 손해라고. 몫이 기껏 뼈 빠지게 일해서 남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게다가 그 십장은 초가약을 정량으로 깎아서 또 뜯어갈 테고 말이야. 장씨, 내 시키는 대로 이팔 위를 안 하겠다고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널렁거리면 진짜 지들 죽고 나 죽는 거야. 야야야야야! 아 거길 왜 꾸물거려? 아 물 들어오면 일하다가 물귀신 될 참들이야? 어? 아 내가 잠시도 눈을 못 댄다니까. 아이 장씨, 이런 돌은 뒀다가 회쳐 먹으려고 놔뒀나? 사람들이 일에 순서가 없어서 말이야. 아이. 최 십장은 장 씨에게로 다가와서 아까부터 굴려지지 않고 얹혀있던 커다란 돌을 가리켰다. 낮에 채석장 놈들이 덜 깨어 부순 게 잘못이었고 이런 돌을 미혹하게 실어보낸 놈들도 잘못이었다. 큰 돌에 대위를 선두로 장씨와 몫이가 매달렸는데 워낙 높다랗게 솟은 돌틈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먼저 밑에 돌을 잡아 뽑아.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에이. 내가 해볼 테니 이쪽으로 와서 받쳐주게. 장씨랑 대위는 윗돌을 들고 몫이가 밑에 걸린 돌 빼내라고. 동혁은 위에서 급작스레 굴러내려오는 돌을 피해서 횃불을 손에 쥔 채 제방을 차며 물 가운데로 몸을 내뻗었다. 다이맛주 불이 꺼져서 사방은 코끝도 안 보일 만큼 어두웠다. 동혁은 온몸을 떨면서 물 밖으로 나와 제방 위로 엉금엉금 기어올랐다. 춥고 어두워서 폐육강 뚜껑을 열어 돌바닥 위에 몇 강통을 쏟아붓고 불을 지폈다. 한동이가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동혁 옆에 쭈그리 앉았다. 그는 불을 쬐는 동혁의 젖은 꼴을 쳐다보고 담배 한 대를 권했다. 몫이 아저씨가 다쳤어요? 사고가 났었나요? 예, 돌에 무릎이 찍혔어요. 무릎을요? 뼈를 상하진 않았어요? 가야 병원에 가봐야 알겠죠. 십장이 도로구에 태워갔어요. 날일조는 확실히 다른 조보다 작업량이 과중했다. 날일에 하루내 시달린 저녁은 한바의 삭막한 방안과 마찬가지로 어둡고 축 늘어진 분위기였다. 거울을 마주하고 앉아 머리 손질에 여념없는 종기 한 사람 빼곤 모두 사지를 벗고 더러운 군용 누비 이불 위에 엎어져 있었다. 동혁은 며칠 전 이 비서라는 작자와 인사를 텄다. 교활해 보이는 녀석이었다. 그치는 감독조로 옮길 거라 말했는데 대위 말에 의하면 감독조는 인부들의 적이라는 거였다. 막소주에 취한 장씨가 혼자서 주절대며 주정을 시작했고 거울을 향해 돌아앉아 있던 종기가 신경질을 올렸다. 얘가 뭐했어 시켜줘. 왜 이래? 쥐약 잡섰나? 남 심란하게 흔들어 놓지 말고 주무시지. 몽땅하라. 아, 정말 속 썩일 거요? 그냥 내버려 둡시다. 저러다 잠드시겠지. 아, 낫살이나 먹은 지가 쓴 물 폈으면 얌전히 차야지. 주책 없이 웬 놈의 주정이야? 술 혼자 마시 말이야. 그럼 내가 떠나올 때 객신나가 고생 말라고 하시더니 아이고 그럼네.
바보 같은 해설픈 웃음소리에 장씨의 기분이 유쾌한 줄 알았던 삼실 사람들은 그 웃음이 낮은 오열로 바뀌자 잠잠해졌다. 동혁도 오늘 밤 유난히 사지가 무거웠는데 입술 양끝이 갈라지고 딱지가 두텁게 앉았다. 그는 천장을 노려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희망을 잃지 말자. 세월이 좀 먹나. 생각을 말아야지 하는 말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또는 항상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분통 터지기 직전의 기분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었다. 대위라는 사내가 팔팔하게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 같았다. 몫이가 다쳤을 때에도 대위는 사무실 측에 직접 따져서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직원 식당에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확답을 얻고야 물러났다. 공사장에는 의무실도 응급실도 없어서 임시조처로 운지의 제세의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무릎 관절뼈가 으스러진 몫이는 당분간 노동을 하기는 힘들게 된 모양이었다. 손님들이 왔어. 좀 일어납시다. 손님 좋아하네. 종기, 자네도 있었나? 나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거 왜 그러고 섰어? 손님들 모시고 왔으면 한 잔 살 거 아니오, 에? 나도 오랜만에 한번 빨아봅시다, 예? 다영은, 들어오시오. 매점에 가봐야 술판들 버릴 텐데, 여기가 낫겠어. 이거 어째 술렁술렁 하는 게 뭐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숙소를 경비실로 옮긴다더니, 안 갈 작정인가? 암만 그래도 정든 데가 지집이라고. 나는 오한바에 정이 들어서 말이야. 형이 못마땅하다면 뭐 별 수 없지만. 어딜 가나 혼자서만 살려고 남을 꼬라박는 놈들이 있긴 하지만은, 끝판에 가선 제일 먼저 망하더구먼. 누굴 빗대고 하는 말인가 본데. 하긴 설치던 놈들도 나중엔 하나같이 노동부록 하나 헤쳐먹더란 말이야. 사람 나름이지. 간사한 놈 때문에 죄 없는 여러 사람이 대우를 잘못 받고 있거든. 제일 먼저 그런 분자를 제거해야 절차가 빠르고 옳게 되지. 이거 두고 보자니까 갈수록 태산하냐? 깨름직한 데가 있으면 솔직히 터놓고 타협적으로 나올 거지. 사람을 앉혀놓고 쪼다를 잡나? 지금 뭐야? 타협? 좋지. 빨리 자리를 좀 피해줬으면 하는데 의논할 게 있어서. 그 얘기라는 거 뻔한 거 아니야? 좋도록 생각해. 알건 모르건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미움 안 받고 적당히 살자는 게 뭐가 나빠? 난 남에게 못할 짓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노가다 판에 발을 담갔으면은 양심이라도 솔직해야 쓰지. 이쪽인가 저쪽인가 확실히 해두는 게 몸에 좋을 거야. 벼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진짜 아무 쪽이든 참견하고 싶지 않아. 다만 고깝게 대하는 놈들은 내가 똑같이 상대해주겠어. 나도 곤조통에 있는 놈이라고. 그래, 노동판에서 언 놈이 잘났나 두고 보라고. 더러운 놈. 저 자식을 맨 먼저 뽀개놔야 돼. 너무 노골적으로 나가지 말게. 비서가 앙심 먹으면 불리하자는가? 그 손님 말이 맞아. 그 종기가 내막을 눈치챈 것 같은데 제때 최가라 땜통 패들 귀에 들어갈걸. 직각에 불어봤자야. 당분간은 무턱대고 해고시킬 건덕지가 없을 테고 뭐가지 잘라봐야 어디가 일선 놓고 발 굶으려고 한판 후딱 벌리고 치워버리는 거야. 각 한바의 몇몇 방에선 이미 뒷전에서 날품들의 서명을 받는 일이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노임 인상에 관한 요구사항이 적힌 건의서 밑에 한바의 순서대로 서명만 하면 되는 일이라 그들은 별로 주저함이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서명을 받아 모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쟁의를 일으키려는 계획이 짜여져 있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일이 쉬워지겠군요. 어째 거긴 비를 기다리시오. 아이, 비라니 무슨 말이오? 비가 오면 모두 망하는 판국인데 일 공치지 매점이 문을 닫으니 담배 한 대 술 한 잔을 마실 수 있나? 빚만 잡고 들어가고 말이오. 비가 와야 해요. 한 사나흘 쫙쫙. 오늘 밤부터라도 비가 와주면 척척 맞아 들어갈 거요. 비가 오면? 첫째, 날품 인부들의 빚이 늘어날 테니 일기가 개일 때쯤엔 불평불만이 그만큼 더 커질 겁니다. 둘째는 회사 측 작업 계획량이 밀려서 잔업을 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거고요. 셋째, 잔업을 하면 목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누가 현금을 마음대로 만지게 하는 줄 아시오? 작업량만큼 만보 한 장이 나오면 바꿔봐야 고작 개인 전투뿐이오. 장사꾼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강석이가 있었군, 그래. 그치는 자기 장사 속만 생각할 테니까 연락에 사드릴 거야. 따라서 쟁의 기간 동안의 자금이 확보되는 셈이죠. 간조날이 어디 인부들 돈 만져보는 날입니까? 서기하고 십장들 외상값 수금하는 날이지. 기회는 연달아서 잔업을 하고 난 며칠 안쪽입니다. 그래, 이시 생각이 옳군. 누구든 얼마간의 현금이 모이면 어쩐지 앞날에 희망이 있어 보일 겁니다. 글쎄, 워낙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은 게 단결이 쉽게 될까 모르겠어. 우리 가운데 아무나 본보기로 피를 본다면 더욱 쉽죠. 여기처럼 조직 없는 공사판에선 개인 감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모두 밟히고 있다는 걸 당하는 사람이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좌우간 한판 벌일 수 있다면 난 개표를 받아 줬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요구 조건만 들어준다면야. 하여튼 닷새를 못 넘길 거요. 이번엔 감독주 새끼들을 싸그리 쓸어버려야겠어. 폭동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개선을 위해 쟁의를 해야지 원수 갚는 심정으로 버리다간 끝이 없어요. 방법은 파업으로 충분합니다. 좋시다. 일 한 바를 우리가 맡을 거니까 그쪽 삼한바 분들이 이한바 사람들이랑 타협을 보셔. 그래서 아주 날짜를 잡아놓읍시다. 아이고, 이거 한 방울 떨어졌구먼. 이거 틀림없이 비가 오겠네. 바다 위의 하늘 속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투정하는 아이의 볼멘 소리같이 천둥이 울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었다. 황석의 원작 객지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